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김민전 의원은 경희대학교 교수 출신으로서 그동안 부정선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본인이 직접 입법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날을 맞아 부정선거와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부정선거로 의심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문제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의혹은 산더미라면서 덮어두자는 논리는 참으로 기묘합니다. 김민전 의원이 밝힌 부정선거 관련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성북 개표장 영상은 김민전 의원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빳빳한 투표지는 우편 봉투에 고이 들어있던 투표지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는 우편 봉투를 자르다가 여백이 잘려나갔다는 식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마치 간이 영수증 묶음처럼 투표지 상단이 가지런히 붙어있는 모습은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장씩 붙어있는 투표지가 성북 개표장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선거는 통계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표심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선거에서는 사전선거에 의심을 가진 보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지만 2020년 당시에는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2020년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3%, 국민의힘이 36%를 기록했고 여러 지역구에서 마치 일정한 패턴처럼 63대 36의 득표율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수의 법칙, 사전 검증 장치의 부재,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 정진석 후보가 처음에는 낙선으로 집계되었다가 참관인의 항의로 재검표를 한 결과 당락이 바뀐 사례도 거론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선거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은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은 철저한 수사 요구보다는 선관위의 해명에 만족했고 권순일 선관위원장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인적관계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명확한 수사나 국제기관의 입회하에 검증을 하지 못한 것은 큰 실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끝까지 파헤쳤어야지. 이제 와서 아쉬웠다고만 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세 번째로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선거한 사람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또 선거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사후 검증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지 못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실기였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2024년 총선으로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을 비롯해 사전투표 폐지 등 다양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석수가 부족해 통과시킬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선관위에 군인을 보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2026년 선거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부정선거 이슈는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에서는 부정선거로 볼 수 있는 대목이 많다고 하면서 정작 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확신은 있다면서 싸우지는 않겠다는 태도, 이 얼마나 편리한 결론입니까? 그 이유로 첫째,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의 룰을 두고 투덜대는 모습으로 비치면 유권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도 일부는 대통령 부부를 비공개로 비판한 문제로 오해한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원 게시판 문제의 핵심은 여론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 투명성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를 큰 이슈로 삼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모르면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설득 운동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과 거리가 있습니다. 둘째로 사전투표 문제를 제기하며 본투표만 하자는 운동을 벌이면 상대는 사흘간 사전투표를 하고 하루 본투표까지 총 나흘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당은 하루만 투표하게 되어 불리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 부정 의혹이 집중되어 있다면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줄이거나 없애고 본투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절차와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본투표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만 사전투표는 인쇄된 도장이 사용된다는 점 등 제도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차이를 문제 삼는다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대로 두자는 태도는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트럼프 선거운동을 언급하며 시사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수많은 변호사를 동원해 부정선거를 감시했다고 하면서 당 차원에서 영향력 있는 젊은이들을 교육해 참관인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감시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유권자 차원의 자발적 운동은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거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분들도 당이 이를 핵심 이슈로 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부정선거 문제를 당이 앞장서 제기하지 않더라도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의혹은 인정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전제로 하면 부정선거가 확실해 보인다고까지 말해놓고 정작 당은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나서서 투쟁하듯이 행동하지는 않겠지만 젊은이들을 참관인으로 보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연합정권이기 때문에 다르면서도 같이 가야 하고 다수당이 되는 날 유럽 국가들처럼 현장 투표와 현장 개표 제도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규명하지 않은 채 어떻게 다수당이 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선거를 할수록 지는 구조라면 그 구조를 바꾸려는 투쟁이 먼저 아닙니까? 현상을 그대로 둔 채 시민단체에 맡기고 당은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모습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 이런 글을 썼는지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